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원내 대표님까지 이 대통령님의 외교 참사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 지나갈 때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는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본들 정말 장경태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한미 간의 전기자동차 수출 보조금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현실을 해결해 주십사 제가 기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그리고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8초 동안 통역하고 아까 그 많은 얘기를 실제로 했겠느냐.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줘 보세요. 이런 우리 국민들이 상식을 가지고 또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초부자 감세 반드시 저지한다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예산이 또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폐지를 줍고 생계 허덕이는 우리 노인분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빈곤율을 자랑하는 우리 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노인 일자리 예산 그걸 6만 개를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늘리지는 못할 망정 이 경제 민생 위기 속에서 그분들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시간이 없다고 좀 준비했다 발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도 그렇고 지금 골목 경제와 지방 경제, 또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정말 담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소액의 예산으로 많은 효과가 발생하는 이 지역화폐 예산을 또 전액 삭감하는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주거 서민들의 기본적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인가 이렇게 삭감했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5조 6천억 맞죠? 네. 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초부자 감세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낮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어렵겠지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퇴보는 저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쌀가 문제도 지금 이렇게 온 나라에 우리 농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식량 안보 또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보호 얘기를 하는데도 이 여전히 마이동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내에서 좀 기다려 보기로 하셨다는데 좀 기다려 보시고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좀 책임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정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그 총성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준비도 부실하고 대응도 부실하고 사후 대처도 매우 부실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하는 이 외교 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 진지함을 유지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국가의 생존, 국민의 삶에 걸린 문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약간 나이 때문에 우리 서 최고님이 가나다 순으로 우선하게 되는데 가나다도 이거 우연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는 그렇고 다음부터는 바꿔서 그대로 순서는 혹시 순서를 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언제나 공평과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순서 진짜 중요하더라고 정치에서는 그죠? 혹시 뭐 국회에서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국회도 그렇죠. 선수, 나이. 근데 나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네, 한 가지 잠깐 가능하면 짧게. 네. 그 민생 예산 앞으로 이제 네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빼앗은 2023 민생 예산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화폐 예산 7천억 삭감 복구하겠습니다. 그 양곡관리법 개정하고 쌀값 정상화 민주당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그동안 현수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제 일감인데요, 그냥 탁 보는 느낌에 글자 너무 많아요. 글자 너무 많고 너무 꽉 차서 답답해요. 꽉 찬데? 좀 그만하세요. 그거 그만해. 꽉 찬데.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너무 글자 수가 많고 차 타고 휙 지나가는데 잘 안 읽어질 것 같아요. 최하 절반 가까이로. 또 다른 분들 혹시 추가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렇지, 정성을 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사실은 이게 7천억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요. 원래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용 예산이 있어서 올해 1,000억을 더해서 사실은 8,050억이었고 30조 원 규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30조 원이 발행되면 사실은 10%를 이렇게 국가하고 지자체가 보태서 주고 국민이 27조 내고 요거 30조 다 돌면 국가는 10% 부가가치세 3조 또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3조 걷어가면서 요거 조금만 내놓으면 1조도 안 되는 돈 내놓으면 30조 나오고 그러는데 기재부는 엄청 이것도 안 내놓고 또 3조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꼭 기재부랑 제가 좀 얘기를 했더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들어내도록 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역화폐 관련된 논쟁은 꽤 오래됐는데 자, 이 점 하나는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지역적으로 모두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여기서 쓰거나 저기 쓰거나 결국 평준화되지 않냐. 효과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일단 그 말씀은 평면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사실 지역화폐의 핵심적인 효과는 매출의 지역적 이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수직적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점 또는 유통 대기업으로 가는 매출을 동네 골목 상권에 맞습니다. 이동시키는 거죠. 지역적 이동은 중요하지 않고 대형 유통점이냐 동네 영세 자영업자냐. 근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그 매출은 승수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왜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지역 경제, 골목 경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효과가 큰 투자 대비 효율이 큰 예산이다.
그걸 우리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자영업자들이 그런 얘기까지 했죠. 우리한테 현금을 주지 말고 지역화폐 발행해서 매출을 올려달라. 이렇게 스스로 주장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이번에 꼭 예산을 부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